알겠습니다. 어디에 비교하지 않아도 내 삶이 내 삶 자체로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살아가면서도 도전을 할 때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호 학번으로 프라임 칼리지에 입학을 해서 17년도에 졸업을 한 김지우라고 하고요. 삼성전자에서 8년 정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 현재는 지지큐 컴퍼니라는 곳에서 AI 게임 코칭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잘 따르고 또 존경하던 그 선생님께서 프라임 칼리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고, 저도 그래서 관심 있게 알아보다가 같이 당시에 일을 하던 친구들 3명이랑 지원을 해보자 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다니던 직장이 수원에 있었고, 저는 집이 서울이라서 출퇴근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이제 일이랑 공부까지 병행을 하자니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이기도 하지만 저희 본업은 직장인이라서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됐었고, 두 방면에서 욕심이 좀 나가지고 열심히 하려다 보니 신체적으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프라임 칼리지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제가 직접 학교에 갔었으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좀 낭비가 됐을 것 같은데,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니까 퇴근을 할 때에도 버스 안에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 소중한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됐고 개인적인 시간도 잘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동문들인데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과제나 시험 준비를 할 때 만나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 목적은 공부가 되지만 끝나고 또 뭐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런 재미로 더 공부가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았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오프라인 수업 한번 왔을 때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학우분들도 계셨는데 저 열정이 나이와 아무 상관없이 도전으로 이끈다는 게 정말 멋있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 걸 계기로 저는 살아가면서도 도전을 할 때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사회에 다른 유명하고 더 큰 대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라임 칼리지를 잘 고민해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학교들이랑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할 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프라임 칼리지에서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후배분들이 꼭 프라임 칼리지와 함께 좀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비교하지 않아도 내 삶이 내 삶.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2학기 프라임 칼리지 입학 안내 줌 컨퍼런스 사회를 맡게 된 프라임 지원팀장 정용학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프라임 칼리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입학 안내 줌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기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네, 오늘 진행 순서는 학장님의 인사 말씀과 프라임 칼리지의 학습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후에 각 학부 및 세부 전공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융합경영학부와 첨단공학부 순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학부 전공 소개가 끝나면 프라임 칼리지 재학생에 대한 주요 통계 현황 설명과 이어서 2023학년도 2학기 프라임 칼리지 학생 모집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오늘 입학 안내 줌 컨퍼런스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프라임 칼리지 손양숙 학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프라임 칼리지 학장을 맡고 있는 손향숙입니다. 우선 프라임 칼리지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귀한 시간을 내서 오늘 줌으로 진행되는 입학 설명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학장 인사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챗 GPT한테 현대사회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 몇 개를 한번 줘볼래?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준 대답이
뭐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 등등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키워드를 줬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맨 앞에 첫 번째 키워드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테크놀로지 안에는 그 AI도 있었고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블록체인 등등의 그 요즘 미디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챗 GPT가 인터넷을 모두 섭렵하면서 내놓은 현대사회의 키워드가 테크놀로지의 방점이 있다는 것은 지금의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그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프라임 칼리지는 사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 학교의 흔적이 바로 프라임 칼리지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 프라임 칼리지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고요. 이렇게 4년제 학사학위를 100% 온라인으로 수료를 하고 나면 현재 사회에서 가장 수요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공학사 혹은 경영학사를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만큼 교수자, 학습자의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LMS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튜터 제도도 도입해서 학습자들의 어떤 온라인에서 오는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은 되도록 짧게 해달라는 팀장님의 부탁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쯤에서 이제 줄이려고 하고요. 오늘 여기에 그 프라임 칼리지의 멋진 교수님들과 또 멋진 직원 선생님들 같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프라임 칼리지에 입학하면 실제로 어떤 과목들을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인지, 또 국립대이기 때문에 등록금이나 장학 혜택 등에서 어떤 장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프라임 칼리지 학생들은 졸업 이후에 어떤 진로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자세한 정보를 주실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줌 컨퍼런스를 계기로 해서 미래의 프라임 칼리지에 실제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달하면서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프라임 칼리지 학습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김동석 학위과정 운영팀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칼리지 학위과정 운영팀장 김동석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학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 칼리지는 국립대 중에 유일하게 온라인 100%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석해서 수강한 수업이 없고 강의 수강, 과제 제출, 시험 응시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20, 30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LMS라는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요. PC, 모바일로 시간이 되실 때 언제 어디서나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수진과 튜터, 학부조교실, 운영지원실이 모두 협력하여 학생분들이 학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라임칼리 강점은 튜터인데요. 교과목마다 튜터가 있기 때문에 교과목 강의실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나 질문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화면 볼 수 있나요? 네. 저희가 강의를 수강하는 그 온라인 강의실 화면이 있고요. 그 중요한 사항은 공지사항에 공지가 되고 그 주차별로 강의 자료와 워크북 등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튜터 분에게는 이제 과목 상담, 쪽지, 질의응답, 메일 등으로 언제든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상 LMS 중심 밀착형 교육 시스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학부와 전공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프라임 칼리지에는 융합경영학부와 첨단공학부 두 개의 학부가 있습니다. 융합경영학부에는 회계금융 전공과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이 있고, 첨단공학부에는 산업공학 전공, 메카트로닉스 전공, AI 전공이 있습니다. 먼저 융합경영학부에 대한 소개를 학부장이신 박현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융합경영학부장을 맡고 있는 박현영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요. 저희 융합경영학부에는 두 가지 전공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회계금융 전공이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입니다. 뒤에서 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회계금융 전공이 되었든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이 되었든 졸업 후에는 경영학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융합경영학부의 가장 강점이다라고 저희가 내세워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학장님께서 인사 말씀으로 해주셨다듯이 요새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요즘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변동을 할 거냐에 대해서 테크놀로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융합경영학부는 정말로 경영학과 그러한 첨단 기술을 융합을 해서 교육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굉장히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특성화고에 진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미 특성화고에서도 그렇게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그러한 교육을 받고 계실 텐데요. 저희 프라임 칼리지에서는 그러한 실용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되 학문적인 깊이를 더한 그러한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회계금융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계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뭘까라고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회계라는 거는 우리가 기업의 언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언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내가 직접 말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나를 표현을 해줄 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회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라는 거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 경영학 그리고 상법, 경제학과 같은 관련된 기본적인 교과목을 함께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경영에 대해서 넓은 제반 지식을 습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공 교과목은 회계 트랙, 이거는 이제 기업의 회계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무 트랙, 이거는 세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 및 금융 트랙인데요. 요거는 재무라는 것은 기업에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와 관련된 것이고, 금융 트랙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금융기관에 초점을 맞춰서 회계가 됐든 세무가 됐든 재무가 됐든 금융기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교육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기초 및 경제학 과목들, 그 다음에 회계 트랙, 세무 트랙, 재무 금융 트랙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교과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그런 4년제 대학에서 보다도 훨씬 더 굉장히 탄탄하게 교육과정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그 대학에 소속된 교수님들이 주로 강의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속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정말 각 분야에서 저명한 외부 교수님들을 모셔서 강의를 제작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처럼 강좌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입니다. 여러분들 마케팅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마케팅 애널리틱스일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SNS를 하다 보면 내가 필요한 게 왜 계속 광고가 뜨지? 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거를 볼 때도 그 넷플릭스에서 내가 어떠한 걸 봤을 때 그 다음 작을 또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소비자들에 대해서 쌓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 다음에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맞춰서 이제 추천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우리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서 우리 AI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이 접목된 그러한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회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영학에 대한 교육 과정들을 제공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 애널리틱스 여기서 마케팅 과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전통적인 경영학의 마케팅 분야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에 바탕을 둔 그러한 마케팅 과정을 제공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애널리틱스 과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기업가 과정은 이제 여러분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과정으로 마케팅 과정, 애널리틱스 과정, 기업가 과정으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4년제 대학, 우리나라 대학에 그 어떠한 대학에도 없는 그러한 굉장히 유니크한 그러한 과정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학원 과정에서 배울 법한 그러한 깊이 있는 그러한 과목들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우리 이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 교과목을 조금 더 도식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융합경영학부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융합경영학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첨단공학부에 대한 소개를 유찬우 AI 전공진 교수님께서 네, 첨단공학부 전체에 대한 소개를 학부장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 전공에 대한 소개를 이제 유찬우 AI 전공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라임 칼리지 첨단과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김희천 교수라고 합니다. 같이 모여서 입학 설명회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첨단공학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첨단공학부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선취업을 한 그러한 이미 선취업을 한 청년 엔지니어들에게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국가산업에 이바지하고 또 훌륭한 엔지니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립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꼭 재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입학해서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임 칼리지는 전문 공학적인 그런 이론 지식뿐만 아니라 응용력 그리고 현장 실무 능력 이런 것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는데 비단 방송통신대 교수님들뿐만 아니고 서울대나 서울과기대 등 전국 유수의 대학 또는 기업체의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를 맡아주셔서 좋은 최고의 교육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공학부는 이제 3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사실 그 각 3개의 전공이 어떤 내용의 그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 입학하면 그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면 여러분이 공학사를 취득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분야로 여러분이 나갈 수 있는지는 사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진학지도 선생님이 계시죠. 사실 그 선생님들에게 여쭤보면은 훨씬 잘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텐데요. 여기서는 간단히 첨단과학부에 속해 있는 세 전공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첨단공학부 교수 유치한호라고 합니다. 앞 페이지 먼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첨단공학부 내에 이제 3개의 전공이 있는데요. 이 전공들이 1학년 과정에서만 커리큘럼을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어느 전공을 선택을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전공만 커리큘럼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 전공들이 이제 전공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다른 대학의 공학부 내에 있는 일반적인 학과라고 졸업했을 때 이제 졸업하는 4년이 걸리고 졸업했을 때 공학사 학위를 받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혼란이 없을 것 같고요. 3개의 전공에 대해서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공학 전공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대학들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공학과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산업공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물건도 있고 또 서비스도 있죠. 그렇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려면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또 어떻게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계속 그대로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는 것이 산업공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활동들에서 공통되는 점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업의 생산 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똑같은 비용으로 더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 또 생산 비용은 줄일 수 있을까? 또는 물류 과정에서 재고를 어떻게 하면 재고 비용을 줄이고 또 어떻게 하면 유통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까? 또는 사람이 일한다면 이 사람의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삶의 어떤 근로의 질은 개선하면서도 이와 같은 과정들이 사실은 다 생산량을 늘린다, 어떤 비용을 줄인다, 내가 원하는 값을 최대로 늘리거나 최소화하는, 즉 최적화하는 과정을 품고 있고요. 사실 산업공학에서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값을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의사결정을 하면 내가 원하는 값을 최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최적화에 관한 기술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런 최적화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기업의 어떤 생산이든 물류든 유통이든 이제 안 쓰이는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에서 이제 넓은 분야에서 필요로 되는 부분이 산업공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산업공학 전공에 여러분들 입학하시게 되면은 배우게 되는 것이 먼저 1, 2학년 때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무엇인가를 최적화하는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기반들, 즉 수학적인 수학과 통계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던 간에 이제 컴퓨터를 도구로 활용을 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다루는데 필요한 이제 기초적인 프로그래밍들을 1, 2학년 때 배우시게 되고요. 그리고 3, 4학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에 필요한 지식들을 다루는 트랙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기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경영을 더 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기술 경영이라는 트랙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산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산 시스템에서 이제 그 시스템으로부터 물건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 물건들의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이것들을 더 잘하려면 내가 이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를 파악을 하고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그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라는 트랙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지식들을 이용해서 내가 설계를 해보고 프로젝트를 해보고 적용을 해보는 설계 및 프로젝트 트랙들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전공 지식들을, 기술들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산업공학 전공 소개를 마쳤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메카트로닉스 전공은 이제 일반적인 대학의 기계공학과와 전자공학과를 융합해 놓은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학과가 왜 등장을 했냐면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만들어져도 순수하게 기계적인 부품만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수많은 반도체와 컴퓨터, 전자장비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자동차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나의 자동차라는 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와 같은 그런 기업에서도 이것들의 전반적인 지식을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각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들을 같이 뽑아서 제품의 설계와 이제 제조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에서는 기계공학과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역학 관련된 학문들과 그리고 전자공학 그리고 이것들의 융합 학문에 가까운 그런 학문들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겠어요? 메카트로닉스 전공에서도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기계공학과의 핵심은 역학, 각종 역학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물리와 수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물리와 수학과 컴퓨터를 1, 2학년에 걸쳐서 배우게 되고 설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CAD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기계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제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면 기계 전자 제어는 기계과의 역학적인 내용들과 전자과의 어떤 논리 회로나 전자 관련된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어떤 전자과에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제 융합 트랙에서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여기서도 기계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최적화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적화나 또는 뭐 로보틱스와 같은 융합적인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AI 전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전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과학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기업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기존의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에 관한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고 하는 분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투자에 대해서 내가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책들을 막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실력을 키워서 투자를 잘하려고 한다면 뭐 5년, 10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죠. 내가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컴퓨터에게 주고 컴퓨터로 하여금 이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을 해서 컴퓨터를 뛰어난 투자자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 데는 충분한 컴퓨팅 파워가 있다면 사람은 훌륭한 투자가 되는데 10년이 걸릴 수 있지만 뭐 컴퓨터는 한 달만 해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것은 기계에게,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잘하게 만드는 것을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각종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일들을 잘하게 만들므로써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래서 AI 전공도 1, 2학년 때는 기반이 되는 수학과 통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3, 4학년부터 트랙이 갈라지게 되는데 데이터 분석은 내가 직접 데이터 과학자가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인사이트를 끌어내고 분석하는 것에 관한 과목들이고요. 그리고 AI와 AI 활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계, 컴퓨터한테 어떻게 데이터를 잘 학습시켜서 얘를 좀 내가 원하는 똑똑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데이터 공학 트랙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건 머신러닝을 하건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관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또 기업에서 어떤 AI를 만들었다면 그런 AI를 서비스하기 위해 관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제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배우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첨단과학부 전공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학부 및 전공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프라임 칼리지 재학생에 대한 그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라임 칼리지의 연간 등록생 수는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들의 연령대 분포를 보시면 그림과 같습니다.
전체 연령대 중 20대 이하 비율이 4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들어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젊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있다는 점은 방송대와 차별화되는 프라임 칼리지만의 특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이요. 다음은 최근 4년간 프라임 칼리지 지원자들의 출신 기업 순위 통계입니다. 지금은 재직자뿐 아니라 일반 전형 학생도 받고 있지만 프라임 칼리지가 선취업 후진학 국가 정책 사업으로 시작한 만큼 다양한 재직자 분들이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4년간 지원자 출신 기업 순위 통계를 말씀드리면 1위는 기업은 아니지만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각종 법인이 차지했고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현대자동차, 4위가 한국수력원자력, 5위가 국세청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기관과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프라임 칼리지를 통해 학업의 열정을 불태우고 계십니다. 다음은 프라임 칼리지 학위과정 선택 이유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결과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온 통계인데 사이버 대학 대신 프라임 칼리지를 선택한 이유로 응답 학생의 30%가 국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인지도가 있어서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가 27%로 2위, 졸업장에 대한 공신력이 높을 것 같아서가 15%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국립대학이 가지는 인지도와 학위에 대한 글로벌 공신력 등의 이유로 프라임 칼리지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유학 등도 고려하고 있다면 내셔널이라는 수식어가 주는 공신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임 칼리지에서는 재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표는 2022학년도 한 해 동안의 장학금 수혜 인원과 수혜 금액 총액에 대한 자료입니다.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모두가 20%의 장학 혜택을 받고 있고 두 번째 학기에도 최소 여건만 충족하면 2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의 장학금 수혜 총액이 13억 4천만 원 상당이고 같은 기간 등록생 수가 3,201명이었기 때문에 1인당 연간 장학금 평균 수혜액은 42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프라임 칼리지에서는 재학생 수기 공모전, 모의 주식 투자 대회 등 다양한 공모전과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수기 공모전 입상작 중 하나를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수기 공모전 스토리 중 일부는 인터뷰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프라임 칼리지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탑재해 놓았으니까요. 프라임 칼리지에 먼저 들어온 분들이 걸어간 길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프라임 칼리지 학생 통계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프라임 칼리지 입학 안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안내는 프라임 지원팀 황성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임 칼리지 입학지원팀 황성혜입니다. 프라임 칼리지 2023학년도 2학기 입학 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하며 부속서류 제출 기간과 같습니다. 2023년 6월 12일 월요일부터 2023년 7월 1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부속서류는 당일날 마지막 날 소인이 찍힌 분이 확인이 되면 서류 제출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합격자 발표는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날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라임 칼리지 신입생 모집 인원입니다. 융합경영학부는 일반 전형 및 재직자 특별 전형을 포함하여 689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첨단공학부는 일반 전형과 재직자 특별 전형을 포함하여 1,048명을 모집 예정입니다. 합하여 1,737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입학 안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원격 대학과 차별화되는 프라임 칼리지만의 장점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대학교 일반학부와 비교했을 경우입니다. 방송대와 차별화되는 프라임 칼리지의 첫 번째 장점은 100% 온라인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방송대는 출석 수업이나 기말 시험 같이 오프라인으로 반드시 출석을 해서 시험을 치러야 학점을 얻을 수 있지만 프라임 칼리지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학사 시스템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한 학습 지원입니다. 프라임 칼리지에는 방송대에는 없는 교과목별 온라인 강의실에서 지도 교수와 해당 교과목을 전공한 튜터가 여러분들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 점 역시 방송대와 차별화되는 강력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대와 차별화되는 교육과정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가 전통적인 학과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면 프라임 칼리지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첨단 산업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이버 대학과 차별화되는 프라임 칼리지만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대학으로서의 공신력입니다. 국내에서 100%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국립대학은 프라임 칼리지가 유일합니다. 특히 해외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이버대보다는 프라임 칼리지를 통해서 내셔널 유니버시티를 나왔다는 이력을 확보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이버 대학 대비 저렴한 등록금입니다. 일반 사이버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의 경우에 140만 원 내외인 반면 프라임 칼리지는 약 110만 원으로 30만 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학생 밀착형 학습 지원 모델 운영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프라임 칼리지는 모든 교과목에 지도 교수와 더불어서 해당 교과목을 전공한 석사급 이상의 교과목 튜터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모든 교과목에 전문 튜터를 배치하는 것은 일반 사이버 대학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프라임 칼리지만의 특별한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라임 칼리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채팅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음소거를 하시고 부담 없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든 좋으니까요.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더라도 아무 질문이나 괜찮으니까요. 부담 없이 채팅창에 해주셔도 되고요. 잠시만요. 군복무 시도 가능하겠네요. 서경화님께서 군복무 시도 가능하겠네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군 복무할 때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군 복무 일과 시간 외에 쉬는 시간에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충분히 학업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3 학생의 경우 올해 하반기 지원인 거죠? 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재학 중이신 분들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내년 1학기 입시 때 지원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1학기 입시는 올해 12월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복수 전공도 가능하신지요? 라고 답변을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복수 전공 제도는 마련이 안 돼 있는데 향후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도입을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지만 향후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무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입학 시 성적 조건이 있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정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원을 초과하게 되면 성적을 보고 저희가 입학 사정을 해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저희는 정원이 굉장히 넘치기 때문에 성적 걱정은 특별히 안 하셔도 지원하시면 이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에 수업을 얼마나 듣게 될까요? 재직자의 경우 퇴근 후에 수업 듣는 것으로 충분히 다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직접 이제 그 교육을 직접 책임지고 계시는 융합경영 학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입학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학기에 18학점 정도를 수강을 하시게 될 텐데요. 18학점이라고 함은 저희가 한 과목당 3학점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6과목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일반 대학에 가서 18학점을 듣기 위해서는 18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출석 체크하는 시간도 없고요. 쉬는 시간도 없고요.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강의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과목당 한 주에 1시간 정도 수업을 들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직자의 경우에도 퇴근 후에 수업을 듣는 것으로 충분히 다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많은 재직자분들께서 퇴근 후에 수업을 들으시면서 학업을 병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전공 과목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라고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전공 과목 선택의 자유 부분도 네, 이 부분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학기에 18학점씩 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8학점 이상으로 저희가 전공 과목들을 개설을 대부분의 전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은 듣고 내가 좀 이 과목은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 과목은 듣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방통대 컴퓨터공학과 전공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연계해서 들을 수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통신대학교 과목들은 현재는 들을 수가 없고요. 향후 또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뭐 검토해서 이제 같이 연계해서 들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저기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제 입시 안내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질의를 남겨주셔도 저희가 항상 빠르고 이제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추후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은 저희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대 재학생입니다. 한 과목 듣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방송통신대학교에서 프라임칼리지 학위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프라임칼리지에 이제 비학위 과정, 이제 학점 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 학점 과정의 과목들은 들을 수 있지만 저희 프라임칼리지 이제 첨단공학부하고 융합경영학부에 개설된 학위 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은 현재로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라임칼리지 재학생도 방송대 과목을 현재로서는 들을 수 없고 방송대 재학생도 프라임칼리지 학위 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학교 이제 정책적으로 또 이제 변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는 이제 좀 개선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2023학년도 프라임 칼리지 2학기 입학 안내 줌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대 프라임 칼리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고 나면 네네 이게 이 공유 중지하면 우리가 나와서 잠시만 계세요.